네, 오는 11월부터 이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그리고 일부 직장 가입자들에게 이 소득 정산 제도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자, 지난 9월 21일 날 이 건보공단에서 언론 설명회를 했는데 기사들이 많이 났더라고요. 바로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귀하께서는 지난해 9월 소득 정산 제도 도입으로 정산 신청을 하셨기에 올해 11월분 보험료에 이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득 정산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네요.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으신 경우 다음해 11월에 다시 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소득 정산 제도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저희 채널에서는 바로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일찌감치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저거네요. 지역 건보료 앞으로 과거도 묻습니다. 사후 정산 이런 제목으로 나간 영상이었습니다. 자, 바로 지역 건보료 그리고 이 보수 월액 보험료를 내는 이 직장 가입자들에게 상대로 한 건데요. 이제는 이런 분들에 대해 과거도 묻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평가부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건 잘하는 겁니다. 이미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어쩌면 늦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동안에 이 건보료 조정 제도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분들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건보료 조정 제도의 시차의 허점을 그대로 파고든 분들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왜 시차가 발생을 하느냐? 자, 건보료 조정은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조정을 합니다. 매년 소득이 바뀌고 재산이 바뀌니까 1년에 한 번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조정을 하느냐? 자, 우선 직장 가입자들은 매년 4월에 1일부터 바뀐 건보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해 3월에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의 자료가 오고 4월 1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들은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지역 건보료인데요. 지역 건보료는 조정이 좀 늦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가입자들 경우에는 그 전의 소득이 그 다음에 10월에서야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확정된 시가 좀 늦거든요. 그래서 10월에야 국세청에서 자료가 오고 매년 11월 1일 날 이게 바뀐 건보료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물론 공적연금은 그해 초부터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만요. 이 종합소득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은 10월에서야 이게 국세청에서 오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전의 소득이 11월 1일부터 건보료가 바뀌게 되면서 시차가 제법 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정부에서는 이 건보료 조정제도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표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그 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죠. 이때 이게 확정이 되면 그해 10월에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통보가 되고 이런 바뀐 소득을 기초로 한 새로운 건보료가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꼭 지역 가입자 얘기만은 아니고요.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이게 보수 월액 보험료, 즉 보수에 붙는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보수 월액 보험료 외에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걸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소득 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거는 직장과 관계없이 집으로 건보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그거는 지역 건보료거든요. 자, 이런 분들에게도 오늘 설명드리는 이 소득 정산 제도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가입자 혹은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들 경우에는 이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있었던 경제 활동의 어떤 상황과 올해 11월 1일 날 바뀐 건보료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난해 1년 동안 내가 장사를 굉장히 잘했다. 사업이 잘 됐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건보료가 왕창 올랐는데 막상 올해는 지금 경제활동, 사업이 죽을 쓰고 있다. 그런 경우에 좀 억울하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난해는 뭐 프리랜서로서 일을 했고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해직이 됐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데 이게 11월 1일 날 바뀐 건보료가 지난해 돈을 벌 때 기준으로 확 올라서 나왔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을 하면, 즉 조정 신청을 하면 이 건보료를 조정을 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바로 건보료 조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조정 신청에서 대상이 되는 건 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건보공단에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서류를 내면
건보공단에서 일단 건보료는 조정을 해줍니다. 본인이 뭐 사업이 안 된다거나 해직이 됐다거나 하기 때문에 건보료는 일단 깎아주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죠. 건보공단에서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프리랜서 B 씨의 경우입니다. 자, 이분은 소득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 조정제도를 악용해서 건보료를 매년 안 낸 그런 아주 좀 악질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은 2019년에 약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던 프리랜서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그 다음에 2020년 10월에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통보가 되고 2020년 11월에 바로 이 건보를 내라는 그런 통지가 본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정제도를 신청을 합니다. 자, 11월 초쯤에서 퇴직증명서를 어딘선가 발급을 받아서 그걸 건보공단에 보낸 겁니다. 나 작년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지만 나 더 이상 잘렸기 때문에 일 못합니다. 그래서 건보료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건보공단은 일단은 건보료를 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득이 계속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이분은 계속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0년에 다시 소득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해인 2021년 10월에 다시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소득 자료를 보냅니다. 그럼 2021년 11월에 다시 건보료가 나오겠죠. 그럼 그분은 다시 한번 또 퇴직증명서를 내서 건보료를 안 내게 됩니다. 그럼 그게 또 1년을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퇴직증명서를 내면서 건보료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상당히 있었다는 게 건보공단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퇴직증명서를 일단 내면 건보료를 내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과거에 이 얄미우짓 했던 것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너무 바보 같죠? 이걸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매년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건보공단.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건보공단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은 소급해서 추징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자, 건보료 이렇게 빼먹는 거는 저희같이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이게 법적인 근거가 생겨서 올해 11월부터는 이게 정산제도를 실시를 해서 이게 과거까지도 추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건보공단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바로 1년 전에 알려드렸고요.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이게 이제 추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 조정제도를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 그 전에 얄미운 짓 했던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 신청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후 정산제도를 실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29만 명이라고 하네요. 올해 지금 10월에 날라오는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소득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당신들 29만 명에 대해서 진짜로 당신이 냈던 자료가 맞는지 소득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이 두 소득을 봐서 이게 진짜 지금까지 내고 있는 건보료가 합당한지를 봐서 과거에 조정 신청이 부당하게 악용됐다고 하면 그걸 추징을 하고 그리고 건보료도 새로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물론 뭐 더 세금을 낸 분들은 환급을 해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이 조정제도를 악용해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깐깐하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걸 뭐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 그리고 진짜 사유가 있어도 조정 신청했던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서 이걸 하는 거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희 채널에서도 관심들을 보면 이 세금보다 이 건보 같은 준조세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보료 부과 징수 체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세금같이 이렇게 좀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자, 프리랜서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건보료를 피해갔다고 하면 이거 당장 진작 했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왜 이제서야 이걸 하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 뭐 뒤늦게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올해 시작되는 이 건보료 정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